예, 수지 프로그래밍 성형대사 파트 2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뤄봐야 되는 거는 내적, 외적, 행렬, 선형결합, 선형결합에서 나오는 독립과 선형종속, 그리고 랭크, 벡터 공간, 부분 공간, 서브스페이스, 그 다음에 벡터의 스팬, 이 부분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선형대 수학을 다 어느 정도는 수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를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여기까지 다뤄볼 거고요. 파트 3에서는 선형, 연립 방정식 이 부분하고 판별식, 그리고 행렬식, 그리고 고유값과 고유 벡터 이 부분이 파트 3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파트 2까지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파트 2까지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파트 3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영상의 기하학적 처리, 뭐 회전이라든가 백워드 매핑이라든가 이런 기하학적 처리에 대해서 파이썬 기반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 신경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기말고사 부분은 지난번 얘기한 대로 2인 1조 형태가 돼도 되고요. 개인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원래 팀을 꾸리신 분들끼리 서로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명이서 앉아서 하든 두 명이서 조를 짜서 하시든 혼자서 하시든 그거는 제가 동일한 기준을 갖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낼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필답 문제를 지난번 중간고사처럼 제가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은 제가 마지막 주에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날짜로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16일 주에서 23일 요때까지 제가 이 클래스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쭉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혹은 문자 혹은 카톡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선 선형대 수학 내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dot produc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좀 알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에 대해서 내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그 계산된 결과는 이제 스칼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dot product B 하면 이제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를 각각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 벡터와 B 벡터의 성분, 즉 원소들을 전부 다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넘파이에서는 내적 계산을 위해서 dot 함수라고 하는 걸 제공해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A 벡터와 B 벡터를 우리가 dot product 한다. 내적을 구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요놈하고 요놈을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는 거죠. 더해서 밑에 있는 요놈을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아톰에서 실습을 해보면 넘파이 연동하고 각각 두 개의 벡터를 생성했어요. 두 개의 벡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죠? dot product 해서 나오면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건 전부 다 실습 과제로 제출하셔야 되니까 슬라이드 넘버에 첫 번째 실습 이렇게 하셔서 전부 다 실습을 하셨다라고 하는 증빙을 남기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벡터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벡터의 크기죠.
보통 우리가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요소를 제곱을 해서 더한 걸 루트를 씌워서 벡터의 크기를 구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놈 함수라고 하는 놈을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벡터에 대한 내적은 자 이렇게 구하고 하나의 벡터의 크기는 자 이렇게 놈이라고 해서 구할 수 있다. 럼파이에서는 놈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한다라는 거고, 자 놈에 대한 거를 우리가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이놈에 대해서 구하는 거 루트 5가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a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놈을 제공해 주는 거죠. 함수를 제공해 주고, 이 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게 맞는지 계산을 해보면 5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서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해 본 거죠. 그럼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에서는 벡터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의 제곱근은 벡터의 크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벡터 자신에 대한 내적의 제곱근은 벡터의 아까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즉 얘기를 하면, 자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벡터의 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벡터 내적의 제곱근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적의 제곱근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 벡터와 그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내적을 구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죠? 그래서 numPy를 우리가 사용해서 두 값이 같은지를 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 봤더니 A하고 B 벡터를 결국 같은 자기 자신의 벡터를 가지고 내적에 대해서 우리가 제곱근을 구하면 나오고,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놈을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결국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의 제곱근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구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한 자, 지금 우리가 내적 구하는 거죠. 내적 구하는 거니까 A 벡터라고 하는 놈은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B 벡터는 이렇게 있어요. 이 놈과 이 놈의 우리가 내적을 구하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각도가 존재를 하니까 코사인 45도에 대한, 그쵸? 코사인 45도에 대한 각각 A, B의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를 구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A 벡터와 B 벡터, 그렇죠? 그래서 이 놈을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했다? 크기를 구하고 코사인 값을 넣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벡터의 내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가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수직이 되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수직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결국은 이 벡터의 내적은 이제 0이 되겠죠. 수직인 경우 코사인 어떻게 90도는 이제 제로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은 이제 외적이에요. 외적이라고 하는 거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 V와 W를 평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외적을 하면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행렬식을 전개를 해서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에 대해서 선형대 수학 수업을 제 수업을 들으셨던 친구들은 여기 있는 이 유튜브의 URL을 가셔서 내용을 좀 강의 영상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40분에서 1시간 미만일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행렬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I로 할 때는 이 부분 두 개를 쓰고, J를 할 때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 쓰죠. 그다음에 K 쓸 때는 이렇게 그냥 반대쪽에 있는 걸로 써서 행렬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은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수업하는 거는 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URL을 통해서 유튜브로 있는 강의 영상을 좀 들어보시는 거. 이거는 제 강의에 선형대 수학 때 행렬식을 설명했던 거고요. 이 내용을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행렬식에 대한 강의를 좀 들어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의 외적을 구하는 것은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직인 벡터를 구하는 걸 외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넘파이에서는 크로스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럼 V와 W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한다는 것은 수직인 성분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렬식을 가지고 이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위에 있는 요 강의를 들으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고요. 결국 두 개의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 즉 예를 들어서 A 벡터와 B 벡터가 있다면 이 평행하지 않은 벡터의 두 개 다 수직인 이 C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외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넘파이에서는 크로스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거를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 V 벡터와 W 벡터를 이렇게 구했죠. 그거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우리가 진짜로 실제 평면상에서 그렇게 보여지는지를 이렇게 실습을 하실 거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실습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코드를 그대로 여러분이 쳐보시면 사실 요 위에 있는 코드가 그대로 여기 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이렇게 플롯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시각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외적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을 이어서 좀 해보면 두 벡터가 평행을 하면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행하지 않은 거에 수직 벡터를 구하기 위한 게 크로스 프로덕트인데 이 두 벡터가 평행하면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가 평행하면 결국 외적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해보면 이제 0이 나오는 거고요. 얘를 가지고 시각화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는 건 여러분 수치 프로그래밍 수업이고요. 그렇죠? 선형대수라고 하는 거를 파이썬에서 우리가 시각화하고 그죠? 그리고 구현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직접 한 번씩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후반부에 나오는 기하학적 처리라든가 혹은 인공 신경망 같은 것들이 대부분 선형대수에 나와 있는 이론을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코드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우리가 내용들을 계속해서 배우시려면 이제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 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렬을 구성하는 숫자를 우리가 원소라고 하고요. 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행이고 열은 이제 요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렬을 구성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면 요놈 자체를 우리가 행렬을 행 벡터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행 벡터로 출력한다는 거는 어떻게? 1, 2, 3, 4 이게 이제 1행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행은 뭐죠? 5, 6, 7, 8이에요. 이게 이제 행 기반으로 출력을 한 거고 행 기반으로 출력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열 방향으로 출력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1, 5, 열 첫 번째 이게 1열이죠. 그렇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2열일 거고 이게 이제 3열이고 이게 4열일 거예요. 각각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행렬은 자, 이 두 개의 행렬이 행과 열이 정확하게 같다라고 하면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1, 2, 3, 4, 4, 1, 5, 2라고 하는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2, 3, 4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 저희가 A 행렬이고 B 행렬은 4, 1, 5, 2라고 있는 행렬이 있고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네, 5, 3, 8, 6이 나올 거고 그쵸? 이걸 빼는 형태가 되면 요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2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행렬에 대한 덧셈 뺄셈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저희가 넘파이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예, 기본적으로 그냥 덧셈 연산자를 써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렬의 스칼라에 대한 곱은 기본적으로 자 3x3짜리라는 행렬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어떤 숫자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디폴트로 0부터 8까지 해서 총 9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행렬이 만들어질 거고 쉐입은 우리가 3x3을 했으니까 3행 3열짜리 행렬이 만들어진 거죠. 이걸 찍었고 C라고 하는 이제 스칼라를 우리가 변수에 담았고 이걸 어떻게 했어요? 멀티플라이 했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행렬에 10이라는 스칼라를 곱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각각 출력이 된다. 이거는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함수 멀티플라이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도 그 결과는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행렬의 곱셈은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행렬의 열의 수와 두 번째 행렬의 행의 수가 같아야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n 곱하기 n, 그러니까 요 n과 n 곱하기 p, 요게 두 개가 같아야지만 결국 n 곱하기 p 행렬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첫 번째의 열, 그렇죠? 두 번째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얘는 2행 3열이고 그렇죠? 얘는 이게 첫 번째 A 행렬이고 그다음에 B 행렬은 어떻게 되죠? 3행 2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나오겠어요? 네. A 곱하기 B 한 결과는 자, 이게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행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배우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넘파이에서는 이 행렬의 곱셈은 닷이라고 하는 함수, 예, 이런 넘파이 배열에서는 닷 메서드를 사용해서 곱셈 연산을 한대요. 즉, 기본적으로 넘파이 배열에서는 넘파이에서는 닷 함수를 제공을 하는 거고 넘파이 배열에서는 네, 닷 메서드를 다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닷 해도 되고 np.닷을 해도 결국은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곱셈 연산자는요. 이 곱셈 연산자는 대응하는 원소 간의 곱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은 이 조건이 존재하고 이런 형태로 결과를 얻으려면 닷이라고 하는 함수나 메소드를 써서 구하는 거가 이 결과를 얻는다는 거고 이렇게 곱하기를 해버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행렬의 곱셈이 아니라 이 행렬에 있는 대응하는 원소 간의 곱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 곱하고 요놈하고 요놈 곱하고 요놈하고 요놈 요놈하고 요놈하고 곱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결국은 이렇게 멀티플라이가 아니라 행렬의 곱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행렬 간의 곱셈은 우리가 닷 함수를 써서 사용을 한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가사 이렇게 멀티플라이로 계산을 해서 다른 결과를 얻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벡터의 전치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행렬을 구성하는 열과 행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x라고 하는 행렬이 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3 곱하기 2 행렬이죠. 3행 2열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꾼다고요? 2행 3열로 바꾸는 걸 우리가 전치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트랜스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넘파이에서도 트랜스포즈라는 걸 제공을 하고요.
배열에서는 t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즉 x라고 하는 함수가 아니라 이 배열, 그렇죠? 배열. 그러니까 배열은 우리가 지금 계속 벡터를 표현할 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벡터는 즉 배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트랜스포즈를 한다는 얘기는 보다 열과 행을 뒤바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행 1열에 있던 원소는 1행 3열로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된다? 3행 1열에 있던 O라고 하는 원소는 1행, 그쵸? 어떻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쪽, 그쵸? 이쪽으로 해서 값이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넘파이에서 비교를 하면 구현을 해보면 이것도 다 실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x라고 하는 배열에 다 맞고 얘를 이렇게 x.t라고 하는 t 메소드를 쓰거나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전치를 시킬 수 있다. 원래 있었던 함수를 전치해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전치는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항등행렬과 역행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항등행렬과 역행렬은 대각선의 원소만 1이고요. 나머지가 모두 0인을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항등행렬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I행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에 항등행렬을 곱하면 원래 행렬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각성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0인 행렬을 우리가 항등행렬이라고 얘기하고 넘파이에서는 I 함수를 사용해서 항등행렬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습을 해보면 이렇게 3이라고 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1, 1, 1, 0, 0, 0, 0, 0, 0 해서 이런 대각성분만 1인 3바이 3짜리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항등행렬인 I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쉐입은 3바이 3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A라고 하는 거는 쉐입을 해서 만들면 값을 넣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곱셈을 통해서 A에다 I를 곱한 놈이 A하고 같냐 혹은 I에다가 A를 곱한 게 A하고 같냐 라고 확인해 보면 어때요? 전부 다 true가 나오죠. 즉 이 I 행렬이라고 하는 놈은 항등 행렬이고 어떤 행렬에다가 곱해도 원래 행렬이 된다라는 걸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전부 다 코드 실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행렬은요, A하고 B 행렬에 대해서 A하고 B를 곱하거나 B를 A를 곱했을 때 요놈이 그대로 뭐가 나온다? 항등 행렬이 나올 때 우리가 보통 이 B 행렬을 A의 역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2바이인 행렬을 다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보통 이제 3바이 3짜리를 구할 때는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을 해요. 자, 이 역시도 제가 강의 자료를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럼 이 강의 자료를 어차피 다운로드를 받으실 테니까, 그죠?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URL을 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제가 선형대 수학 강의한 영상이 나올 거고요. 그걸 들으시면 이제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행렬을 구할 때는 이렇게 판별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파이에서는 인버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역행렬을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A 행렬이 이렇게 됐을 때 A의 역행렬을 구하는 건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을 넣어서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하고 하는 행렬을 역행렬을 구해서 해보면 뭐가 나온다? 항등행렬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앞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온다. 즉 이렇게 A라고 하는 행렬과 B가 결국은 뭐예요? A의 역행렬이죠. 그렇죠? 역행렬로 두 개를 행렬을 곱하면 항등행렬이 나온다.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바이 3은 보통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역행렬을 구하는 거를 좀 우리가 파이썬 기반으로 우리가 구현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1, 2, 3, 4라고 하는 행렬이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고 요놈에 대해서 인버스를 하고 인버스를 찍어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이게 역행렬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닷을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 A라고 하는 행렬과 역행렬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뽑아온 거죠. 그렇죠? 요놈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 함수 근사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사치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즉 역행렬이라고 하는 함수는 저희가 inverse IMV라고 하는 요 함수를 통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행렬 AB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역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놈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보면 이제 실제 역행렬이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행렬이나 벡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선형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n개의 미지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미지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개수라고 보통 하는 이 스칼라 C라고 하는 값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미지수와 스칼라 곱 형태대로 우리가 각각 표현할 수 있는 식을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한 걸 모두 더한 형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한대요. 영어로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럼 여기 구성 요소가 뭐라고요? 벡터들이 있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x1, x2, xn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뭐가 있다? 스칼라. 보통 우리가 개수라고 얘기를 해요. 코에피션트라고 얘기하는 이게 C1, C2, Cn이 있는 거죠. 요거를 곱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거예요, 이거. 벡터의 스칼라를 곱한 다음에 모두 더한 걸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같은 크기의 두 벡터를 선형 결합한 결과는 결국 같은 크기의 벡터가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x1과 x2를 이제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스칼라 이 C1과 C2로 임의의 값을 사용해서 벡터의 x1, x2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스칼라가 이렇게 있고 이놈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즉 요게 선형 결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여기 안에는 스칼라와 그쵸? 뭐가 있다? 벡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뭐다? 스칼라인 거고, 그쵸? 결국은 이런 걸 가지고 다 한 것도 결국은 뭐가 된다? 벡터가 되는 형태를 우리가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형 결합에 대한 우선 우리가 뭘 한 거죠?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거고요. 이어서 이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형 독립과 선형 종속이라는 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이건 사실 여러분 그 수치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수치들이 대부분 선형 대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형 대수에서 우리가 벡터를 풀어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선형 결합, 이 중에서도 이게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 C1, C2, Cn이 모두 0이 아닐 때, 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0이 아닐 때, 즉 스칼라 C1, C2, Cn 중 하나라도 0이 아닐 때 아래의 이 식을 만족한다면 벡터, 이 벡터죠 전부 다. 이 벡터 x1, x2, xn은 선형 종속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적어도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수 모두가 0이 아닐 때, 즉
요 개수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거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라도 0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요 벡터들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다면 이걸 선형 종속이라,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적어도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수 C1, C2에서 Cn 모두가 0일 때에만 위의 식을 만족하고, 그쵸? 벡터는 요런 모두가 0일 때에만 이 식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선형 독립이라고. 뭔가 선형적으로 봤을 때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형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자, 스칼라 C1, C2와 벡터 V1, V2가 있어요. 이게 선형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선형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놈이 선형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알고 싶어요. 봤더니 벡터 1은 요거고 벡터 2는 이거예요. 봤더니 이 식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결국은 C1하고 C2는 0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벡터가 이럴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두 벡터가 중복되지 않은 위치에 벡터의 성분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벡터의 값이 변해도 다른 벡터가 영향을 끼치는 성분은 결국 주지 않는 거죠.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놈과 다 0이지 않고서야 0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요런 벡터일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얘는요. 당연히 얘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선형 종속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했더니 V1, V2, V3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각각에 봐서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0이어도 만족을 하지만 이런 경우도 만족을 하는 거죠. 자, 즉 V1, V2, V3가 나머지 두 벡터와 중복되는 위치의 원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V3 값이 변하면 이것도 영향을 주는 거죠. 즉 어떤 수식이 성립을 하냐면 V1 더하기 V2는, 그렇죠? V1 더하기 V2는 이제 요 수식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 놈 자체는 요 값이 변하면 요 두 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선형 종속이라고 표현을 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선형 종속과 선형 독립을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알아야 된다? 네, 선형 결합을 아셔야 되는 거고, 이 선형 결합은 결국은 뭐가 있는 거예요? 벡터들이 있는 거고요. x1, x2, 뭐 xn이 있는 거고, 자, 스칼라라고 하는 이제 개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c1, c2, cn이 있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곱해져서 더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이 수식을 우리가 도출을 해내고 나서 요 놈들이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닐 때 이걸 우리가 선형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또 모두 0일 때만 이게 만족을 한다면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의 의미는 선형 종속인 경우는 적어도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를 선형 종속이라고 얘기하고,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를 우리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 1은 선형 독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얘 2는 선형 종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선형대 수학을 이해하고 수치 프로그래밍 하는, 그래서 영상의 어떤 기하학적인 처리나 이후에 나오는 인공신경망 쪽에 가장 중요한 아주 기본인 베이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럼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는 거죠. 자, 3차원 공간에 벡터 AB가 2차원 평면 R2를 생성을 할 때 세 번째 벡터 C가 벡터 AB가 생성하는 평면 위에 있다면, 자, ABC는 선형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A라고 하는 벡터는 이제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여기 있고, C라는 벡터가 여기 있어요. 결국 이 표현을 하면 이제 이렇게 A 벡터,
B 벡터, C 벡터인 거죠. 그렇죠? 이 놈을 우리가 이 코드를 통해서 실제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차원을 가지고 얘를 표현을 하는데 현재 마지막 차원이 전부 다 0이죠. 그러면 결국 3차원 공간에서 벡터 A나 B나 C는 전부 다 2차원 평면에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벡터 C가 A, B가 생성하는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즉 A하고 B가 만들어진 벡터의 평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A하고 B 벡터에 의해서 C 벡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선형 종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평면상에서 봤을 때 요 A하고 B에 의해서 요 놈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선형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그래프는 요 코드를 통해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벡터 C라고 하는 놈 자체는 벡터 아까 똑같아요. 벡터 C라고 하는 놈 자체는 벡터 A, B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즉 0.75 A 더하기 0.81 B 하면 C가 나오고요. 그 얘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항을 해서 볼 수 있죠. 자, 벡터 C를 왼쪽으로 옮겨보면 0이 아닌 개수를 가지는 벡터들이 어때요? 선형 결합으로 되어 있고, 이 선형 결합이 세개 0 이외에도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형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A라고 하는 놈과 B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그려보면 결국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는, 그쵸? C라고 하는 벡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A 벡터와 B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선형 종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슬라이드를 멈추시고 직접 구현을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선형 독립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 벡터가 두 벡터가 만드는 평면 바깥쪽에 존재하는 거죠. 두 벡터의 조합으로 세 번째 벡터를 만들 수가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가 선형 독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면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는 밑에 있는 2차원 평면상에 만들어지고, 세 번째 벡터는 어때요? 결국 A, B하고 상관없이, 그쵸? 세 번째 있는 벡터 값만 가지고 있죠. 이럴 경우는 A 벡터와 B 벡터를 가지고 C 벡터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된다? 선형 독립이다. 그쵸? 전부 다 A하고 B 벡터의 어떤 스칼라 값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0일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벡터의 선형 독립에 대한 개념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를 계속 듣다 보면 선형 대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게 이거를 표현하는구나 라고 조금씩 뭔가 이게 이거네 라고 연결이 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선형 대수학 강의 슬라이드가 됐든 강의 자료가 됐든 수업 뭐를 했던 책이 됐든 이걸 좀 다시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 코드와 여러분이 배웠던 이론들이 조금 매핑이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나중에 인공지능이나 어떤 영상 처리 혹은 자연어 처리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랭크라고 하는 놈이 뭐냐? 랭크라고 하는 놈은 사실은 행렬을 구성하는 열 벡터 중에 선형 독립인 열 벡터의 개수를 열 랭크라고 하고요. 선형 독립, 그다음에 행 벡터의 선형 독립인 거를 우리가 행 랭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렬에 대한 열 랭크와 행 랭크가 항상 같으므로 우리가 구별 없이 우리가 랭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랭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 강의 참고할 수 있는 URL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먼저 한번 랭크에 대한 다른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랭크라고 하는 건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열이든 행이든 선형 독립인 개수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랭크는 행렬의 행 또는 열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라고 하는 우리가 벡터, 그렇죠?
행렬 안에서 실제로 랭크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행 쪽에서는 이렇게 선형 종속인 경우가 이제 여기 하나 있는 거죠. 이거 이외에는 선형 종속이 없어요. 그리고 열 쪽에서 봐도 열 기분으로 봐도 이런 선형 종속의 경우는 이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의 선형 종속 관계를 제외한 모든 행과 열벡터는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랭크를 통해서 값을 2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랭크가 2라는 의미는 행렬을 구성하는 행벡터 중에 두 개는 선형 독립이라는 거고, 행을 구성하는 행렬을 구성하는 열벡터 중에 두 개도 선형 독립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넘파이에서는 이런 랭크를 계산하기 위해서, 즉 넘파이에서는 뭘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선형 독립인 개수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매트릭스 랭크라는 함수에서 제공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파이에서는 이 행렬이 갖고 있는 선형 독립의 개수를 바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행렬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랭크를 구하면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선형대 수학에서 쓰이는 이런 개념들이 파이썬에서는 함수로 많이 구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함수를 가지고 바로바로 이 선형 독립의 요소들을 도출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좀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벡터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A라고 하는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1, 2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두 개 요소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X축과 Y축만 가지고도 이 벡터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3차원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3차원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개념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간 안에서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차원에 대한 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부분 공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 벡터 공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같은 개수의 성분을 가진 벡터로 구성된 집합 V가 있을 때 다음에 나가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벡터 집합 V를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벡터 UVW는 벡터 집합 V의 원소여야 되는 거고, AB는 임의의 스칼라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벡터 집합 V에 속하는 임의 벡터의 선형 결합이 벡터 V에 결국 속하는 거예요. 이 선형 결합 자체가 결국은 이 벡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는 얘기 자체는 이 벡터 공간 안에 있는 A나 B 벡터들, 그쵸? 거기에 해당이 되는 스칼라 값들, 이런 것들 아무리 더해서 뭘 해도 이 공간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벡터의 덧셈 혹은 스칼라 곱에 대해서 이 아래 가지 조건을 8가지 조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선형대 수학 쪽에서는 다 증명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선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한 번씩 다 들어본 얘기니까 결국은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이런 스칼라 값들을 곱해서 나와 있는 이 벡터들의 선형 결합이 결국은 벡터 집합 안에 포함이 될 때 우리는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이 8가지 조건들이 전부 다 만족을 해야만 우리는 걔를 공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놓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공간이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서브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스페이스는 앞서 있었던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 집합에 대해서도 3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0벡터도 이 서브 공간 안에 원소여야 되고요. 그리고 벡터 V1과 V2가 부분 공간이 W의 원소라고 하면 이거를 벡터에 덧셈을 한 것도 서브 공간 안에 있어야 돼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지만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실수 스칼라라고 할 때 부분 공간 안에 스칼라 곱을 해도 이 안에 닫혀 있어야 돼요. 즉 그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서브스페이스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만족이 되면 우린 이거를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스페이스 V 벡터 집합 S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이거의 원소와 임의 스칼라 N개의 이 선형 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의 집합을 우리가 보통은 서브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V가 부분 공간이 되려면 보통 S의 원소 벡터는 선형 독립이어야 되고요. 선형 독립이라는 의미 자체는 벡터 집합 S의 원소의 조합으로 집합 내 다른 벡터를 나타낼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벡터 S는 부분 공간의 베이시스여야 됩니다. 그리고 벡터 집합 S가 부분 공간 V를 생성한다. 나중에 스팬도 배워요. 뒤에. 이 의미는 부분 공간의 어떤 벡터도 S의 원소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A1, A2, A라고 하는 3차원 R3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차원 공간 안에서 요 값들에 의해서, 그쵸? 요 벡터에 의해서, 요 스칼라와 이 벡터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 공간이 부분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밑에 있는 URL을 따라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앞서 제가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개념상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저희가 이렇게만 수업하면 사실 이거는 선형대 수학 수업이죠. 그러니까 제가 서머리를 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이 선형대 수학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파이썬에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를 볼 거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저는 수치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파이썬에서 보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2,1 마이너스 3,2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자, 요 놈은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얘는 V라고 하는 놈의 기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벡터 두 개로 2차원 평면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 A 벡터하고 B 벡터를 우리가 그려봤어요. 서브플롯으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생성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놈 자체가 선형적으로 독립인 거죠. 그렇죠? 선형적으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V라고 하는 놈의 기저가 되는 거고, 벡터로 우리가 표현하면 R2 평면상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부분 서브스페이스를 개념화하는 건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어요. 보면 자, 2,1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6,4가 있어요.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 그러니까 요 두 개하고 요 놈은 선형 독립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2차원 공간으로 생성을 해서 볼 수 있는데 요게 추가가 된 거죠. 추가가 된 거고, 얘는 사실은 뭐죠? B라고 하는, 즉 이 B 벡터의 정확하게 2배가 돼서 생성이 된 새로운 벡터 공간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즉 얘는 선형 독립이 아니라 B라고 하는 벡터가 C 벡터를 2배 스칼라 배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우리가 부분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슬라이드 멈추시고 실습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구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즉 앞에서 설명드린 요 두 개는 우리가 선형 독립이라는 걸 확인을 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요 놈하고 요 놈은, 요 두 개는 선형 독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하고는 앞서서 얘기한 대로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2차원 공간에서 생성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6,4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S라고 하는 요 놈은 V의 기저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벡터 집합 이렇게 있어요. 0에서부터 5인 거죠. 0에서부터 5. 즉 S라고 하는 요 놈의 벡터 집합은 처음에는 뭐겠어요? 0,0부터 모이는 거죠. 또 0,1, 0,2, 0,3 이런 식으로 쭉 갈 수도 있고, 결국 X가 어디 5까지, 그렇죠? 5까지 쓰는 거고, Y도 5까지 해서 이 조합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걸 다 벡터 집합이라고 놓고 본 거예요. 이렇게 생성되는 공간 V가 부분 공간인지를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면
벡터 집합 S에 속하는 두 벡터를 선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4하고 5,2도 이 조건 안에 만족하죠. 근데 요 놈을 벡터를 만들고 봤더니 7,6이 됐네요.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부분 공간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어때요? 지금 닫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선형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벡터의 결과가 이 집합을 벗어나고 있어서 부분 공간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여기에 서브스페이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게 바로 부분 공간인데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얘를 벗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선형 독립인 공간으로 만들어지면 요 2차원 안에서 우리는 얘는 기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 기저에 의해서 생긴 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에 요게 이제 서브스페이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요거는 우리가 기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요 세 개의 벡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선형 독립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얘는 선형 종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기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죠.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은 벡터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서브스페이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 공간이 무조건 공간의 개념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y는 0.25x라고 하는 원소로 우리가 부분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봤더니 자, 여기에서 포함이 되는 두 벡터 a하고 b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형 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a 플러스 b가 s라고 하는 놈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어떻게 돼요? y는 ax 형태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 자체도 계속해서 이 선상 안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공간이 이런 선의 형태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x라고 하는 벡터와 a라고 하는 bek터가 이게 스칼라 배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이렇게 선의 형태로 리니어 형태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실습을 하시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의 핵심 코드는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린스페이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그 파이썬에 대한 문법들 배울 때 내용을 좀 봤었죠. 이 각각 값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인 지금까지 했었던 그 폼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저라고 하는 거는 벡터 공간에 속한 벡터로 벡터 공간 V의 모든 벡터를 생성할 수 있는 벡터 집합을 얘기를 해요. 기저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벡터의 집합은 선형 독립이어야 돼요. 무조건 그 독립이어야만 그 공간 안에 생길 수 있는 그 조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벡터 공간 V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 Y를 생성할 수 있는 스칼라 C1, C2, Cn 조합이 하나만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임의의 벡터 Y를 생성할 수 있는 이 조합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므로 벡터 IJ는 기저 벡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예를 한번 볼 거고요. 기저 벡터는 하나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기저 벡터 자체는 하나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다음 두 가지 벡터가 있고 기저 벡터인지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i는 1, 0이고 j는 0, 1입니다. 그래서 다음 식을 만족하는 스칼라는 결국은 유일하게 0일 수밖에 없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이렇게 될 거고 선형 독립이죠 당연히. 그리고 임의로 선택한 벡터 3, 10을 만족하는 스칼라는 결국은 이렇게 3하고 10이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이 벡터에 의해서. 네. 즉 이게 이 기저 벡터에 의해서 그렇죠? 스칼라 값들 갖고 있는 하나의 임의 벡터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보면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이
3차원 공간에서의 기저 벡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만 존재를 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집합은 요거는 우리가 R3의 기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 벡터라고 하는 거는 그게 축의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선형대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보는 걸 중점적으로 좀 이해하셨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내용을 좀 압축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레퍼런스 단데 가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거나 선형대 수학을 기본적으로 수강하고 오셨던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생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벡터 집합 S가 주어질 때 벡터 S의 원소와 임의 스칼라가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스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합 S의 생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스칼라 C1, C2, Cn이 선형 결합을 하기 위한 이 개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벡터 집합 S에 속하는 벡터가 선형 독립이면 생성의 기저가 스팬하는 거의 기저가 되며 기저 벡터의 성분의 개수를 우리가 보통 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벡터 1,0, 벡터 2, 0,1이 주어졌을 때 임의의 상수 C1, C2와 벡터 V1부터를 우리가 선형 결합을 해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전개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결국은 벡터 1, 2, V1, V2가 생성이 됐다라는 거는 두 개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벡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벡터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C1, C2는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벡터 V1, V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2차원 평면 위에 모든 벡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V1, V2가 이런 벡터라고 치면 결국 축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거는 결국 실수상의 2차원 평면에 있는 모든 값들이 결국은 생성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텍스트를 기반으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요. 얘를 우리가 코드로 구현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벡터는 요거고, 두 번째 벡터는 이겁니다. A 벡터와 B 벡터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C1, C2를 가지고 우리가 평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축과 요 축에 의해서 만들어 보면 결국 이렇게 스팬 시켜 버린 거죠. 여기 안에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두 벡터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평면을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방향을 갖고 있는 이 A 벡터와 B 벡터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스칼라 C1, C2의 값으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만 제가 조정해 봤거든요. 그쵸? 그 10개. 그쵸? 10개 실수를 사용을 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포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스캐터링 시켜보면 결국은 두 벡터로 만들어지는 이 스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실수의 2차원 축으로 만들어진다. 이 벡터에 의해서. 그쵸?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점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실제 여러분은 요거를 그대로 실습을 해서 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기존에 배웠던 이 선형대 수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간의 개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집합에서는 결국은 딱 눈에 봐도 요 벡터가 이게 2배 된 거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벡터를 2배 시킨 거예요. 요 놈에 대해서 우리가 스팬을 시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선이 되는 거죠. 생성 자체가 직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A 벡터와 B 벡터 자체가 선형 결합의 형태로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면 결국 얘는 이제 딱 3배가 되는 거죠. 3배 표현을 하면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조합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즉 벡터 1,2, 3,6은 선형 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벡터
모든 벡터 요거의 스칼라 매죠. 그래서 두 벡터의 생성은 원점과 벡터 1,1을 지나는 직선 이런 형태로 받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스팬된 결과는 이제 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도 실습 멈추고 다 구현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벡터하고 행렬 간의 곱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벡터와 행렬 간의 계산은 이렇게 곱셈하고 같고 행렬의 행과 이 성분을 곱해서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벡터와 행렬 간의 곱셈을 우리가 선형결합으로 변환을 하면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ax 자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벡터를 우리가 열 기준으로 쪼갠 거예요. 열 기준으로 쪼개고 거기에 스칼라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라고 본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현한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즉 행렬 간의 곱셈을 우리가 열 벡터로 쪼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이거 여러분 그 인공 신경망을 할 때 계산을 조금 더 좀 수월하고 쉽게 하고 개념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이런 가중치 벡터를 열 단위로 쪼개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행 단위로도 쪼갤 수 있어요. 행 단위로도.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곱셈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를 전부 다 스칼라 곱을 한 거고 요 각각의 v1, v2, v3라는 게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행렬 벡터를 어떻게 열 벡터로 다 쪼개서 계산을 한 거죠. 그 코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이거 실습 반드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얘기한 대로 지금 행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행으로도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으로 나누기 위해서 넘파이에서는 이제 이렇게 행 단위로 나눠서 하면 똑같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벡터와 행렬 간의 곱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그 기본적인 파트 2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기반으로 여기 나와 있는 실습들 전부 다 좀 풀이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은 이제 파트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부분이 결국은 여러분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어떻게 여러분이 개념을 정립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이거를 파이썬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이 강좌의 가장 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기하학적 영상 처리, 그래서 어떻게 이 선형대수학을 반영하는지, 두 번째는 인공 신경망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게 지금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지금 강의 영상을 조금씩 계속 늦게 올려드리고 있는 너무 죄송하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냥 올릴 수는 없고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일주일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강좌 이렇게 올리고 다음 주 강좌는 파트 3 쪽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 강좌에서 기하학적 처리와 인공신경망에 대한 거를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수치 프로그래밍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 절대평가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출석 부분은 제가 지금 수강 하신 그 이력들이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제출하는 과제를 수행한 걸 전부 다 카운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70% 이상 좀 열심히 수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점수를 제가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풀어가려고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선형대 수학을 다시 좀 들여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개념적인 것들을 잘 정립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다음 강의는 제가 올리면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